소렌토냐 산타페냐, 산타페냐 소렌토냐. 산타페가 훨씬 좋지. 아니야? 소렌토가 더 좋아? 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용입니다. 오늘은 1월 국산차 판매량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거 하다 보니까 너무 길어져서 좀 짧고 굵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프 하면서. 경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의외로 1월 실적을 보니까 잘 팔립니다. 작년보다 오히려 나아요. 근데 여기 굉장히 특이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그랜저, 아니 우리나라 1등이었는데 갑자기 판매가 추락했어요. 전기차 놀랍습니다. 거의 0대가 팔렸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그리고 또 신기한 거 있습니다. 현대기아 판매를 보면요, 기아가 훨씬 많이 팔렸어요. 그리고 주가도 기아가 현대를 추월했습니다. 충격과 공포의 2024년 1월 올해 첫 국산차 판매 순위 함께 살펴보시죠. 네, 2024년 1월 전체 판매량 몇 대나 나왔을까? 10만 2,080대 나왔습니다. 12월에 비해서는 조금 줄어들었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원래 연초는 그렇게 조금 줄어드는 게 맞아요. 제조사들도 연말에 밀어내기를 해야 되니까 할인을 연말에 왕창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달하고 비교해야 돼요. 그래서 YOY라고 합니다. 전년 동기 대비라고 하는데, 전년 동기 대비로 봤을 때, 그러니까 작년 1월하고 올해 1월을 비교했을 때 1.8% 증가한 겁니다. 뭐 나쁘지 않다라는 거고요. 요즘 금리 보면 대단합니다. 자동차 살 때 신차 현금 주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대부분 할부일 텐데 할부이자가 제가 예전에 할부로 차 살 때 2.1%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 들어서 할부로 차를 사려고 보니까 5%가 넘어요. 2배 이상 오른 거죠. 아니, 금리가 이렇게 높은데도 차를 팔 수가 있어? 야, 대단하다. 신기합니다. 아마도 우리나라 소비자들 이제 금리에 대해서 조금 익숙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5%까지는 어떻게 버티는 것 같은데 더 올라가면 어떡하지? 네, 빠르게 브랜드 순위를 살펴보도록 하죠. 2024년 첫 달 우리나라에서 가장 차를 못 판 브랜드는 어떤 브랜드였을까요? 르노코리아입니다. 6위 1645대 팔았네요. 야, 1645대는 너무하지 않나? 아니, 이게 소비자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르노라는 브랜드 있다는 거 잊어버린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XM3 요렇게 예쁜 차가 있는 것도 잊어버린 거 아닌가? 게다가 XM3 하이브리드거든요. SUV 하이브리드 인기 많잖아. 가격도 인하했습니다. 연비 좋고 달리는 느낌 좋고 시동을 거의 걸지 않고서 그냥 전기 모터로 치고 나갑니다. 완전 전기차 같은 즐거움이 있어요. 정말 정숙해. 이분들이 타보질 않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르노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XM3 하이브리드를 태워줘야 돼요. 태워주면은 기대 이상인데? 이렇게 느낄 텐데 그거를 못하는 게 너무 안타깝다. 조금 더 팔려야 마땅한 차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6월 말에 부산모터쇼가 있는데 부산모터쇼에서 가장 핵심적인 차가 있죠. 오로라 1이 나오게 되는데, 야, 요거 나오면은 판도가 상당히 바뀌지 않을까. 르노코리아가 여기에 폴스타까지 생산하게 되는데 그러고 나면 팔자 피는 거죠. 5위는 쉐보레입니다. 2894대. GM이 보도자료를 이례적으로 보내왔습니다. 뭐라고 보내왔냐면 1월 판매량 165% 성장. 야, 165% 말이 되냐? 글로벌이 164%, 내수가 183% 증가했다고 썼어요. 야, 이건 엄청난 거죠? 근데 가만 보면 작년 1월보다 판매고를 얼마나 올렸나? 1344대. 아니, 지금 르노가 그렇게 어렵다는데 르노보다 더 못 팔았던 건데 그게 지금 183%, 이게 뭐 자랑인가? 1300대밖에 못 파는 회사에서 이거 1000% 팔아봤자 13000대예요. 아니, 이게 뭐야? 183% 늘었다? 이거는 뭐 대단하다기보다는 당연한 거다. 이거 못 늘어나면 큰일 나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쉐보레는 지금 트랙스, 트레일블레이저 이렇게 단 2종만 국내에서 생산합니다. 이것보다는 조금 더 열심히 해줬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해외에서도 좀 빨리빨리 가져와야죠. 물 다 빠지고 나면 그때 갖고 오는데 그럼 되나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지금 이코녹스 EV 이 차가 국내에 들어온다고 하는데요. 가격은 4천만 원대라는 기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4천만 원대에 이런 차를 현실적으로 될까? GM이 처음에 차 나오기 전에 다들 긴장하잖아요. 오우씨, 야, GM이 저 엄청나게 저렴하게 내놓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 하다가 가격표가 딱 공개되면 네, 그럴 줄 알았어. 이런 경우 많았거든요. 이번에 GM 저렴한 가격에 좋은 상품성의 자동차 꼭 내놔주면 좋겠습니다. 4위는 KGM입니다. 3762대. 이번에는 판매량이 좀 낮아졌죠. 다 전기차 보조금 때문입니다. 토레스 EVX 이거 작년 11월부터 팔았는데 한 달에 2000대씩 꾸준히 팔았습니다. 3천만 원에 살 수 있는 전기 SUV면 괜찮지. 여러 가지 부족한 점도 있지만 그래도 저 같으면 이거 살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잘 팔리던 차가 1월에 전기차 보조금 정책이 결정이 되지 않았다 해서 아예 팔질 못했어요. 환경부가 전기차 보급에 도움을 주지는 못할 망정 지금
재를 뿌리고 있는 거죠. 게다가 지금 KGM을 보면요, 모든 전기차에 비아디의 LFP 배터리를 넣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올해의 코란도 전기차 택시 모델도 나온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것도 LFP 배터리를 넣어서 나온다고 해요. 근데 환경부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LFP 배터리는 보조금을 적게 주자, 이런 논의거든요. 아니, 현대기아만 우리 기업이고 KGM은 뭐 우리 기업 아닙니까? 자, 3위는 제네시스입니다. 11,349대. 와, 1월부터 판매량이 어마어마하네요. 제네시스 볼륨 모델 G80, GV80의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제네시스가 이만큼 판매량을 거두는 거는, 야, 근데 제네시스가 지금 GV80, G80, GV70의 신차를 내놓는다고 했잖아요. 이 페이스리프트들 나오는데, 근데 좀 이상한 게 있습니다. 전기차 왜 하나도 없어? 제네시스가 앞으로 전기차 브랜드 하신다면서요. 당장 내년에 나오는 신차 전부 다 전기차여야 되는데 그렇게 되고 있나? 좀 이상합니다. 일단 GV60 오히려 생산을 중단했어요. 주문 생산으로만 내놓는다 하는데 올 상반기엔 아예 안 맞는다고 합니다. 이거 뭐야, 단종이야? 이거 전동화로 전환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건지 살짝 걱정되긴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최근 미국 제네시스 딜러 자문위원회 회장이 인터뷰를 하면서 자기의 소견을 밝혔어요.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전기차로 넘어가기 어려운 고객들을 위해서 제네시스가 PHEV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제공해야 된다, 요런 얘기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근데 딜러가 그렇게 얘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긴 한데, 미국에선 딜러가 갑이니까, 딜러가 굉장히 크고 딜러 없이는 차를 팔 수가 없으니까 그 말을 완전히 묵살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제네시스 플러그인 나올 것인지 이거 굉장히 기대되는 대목입니다. 자, 그러면 2024년 1월 어떤 브랜드가 가장 많이 팔렸을까요? 1위는 현대일까요? 기아일까요? 기아일까요? 현대일까요? 1위는 기아입니다. 44,683대를 팔았네요. 현대를 제치고 올해는 1위로 딱 치고 나갔습니다. 야, 이래서 시총도 기아가 현대를 이기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죠. 재작년에 차지했던 연간 1등 이거 다시 한번 하려고 하는지 이 연초부터 굉장히 공격적으로 차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현대보다는 세단이 조금 부진하니까 세단은 할인을 하고 있고요. K8은 완전히 다른 디자인으로 페이스리프트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예상도 보시고서 싸구려잖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던데 죄송합니다. 일단 그 예상도는 많이 틀려요. 요즘 BMW 보면 앞부분이 되게 어마어마한 거대한 느낌이잖아요. 높기도 어마어마하게 높고 그 양감이 살짝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어쨌든 굉장히 좀 앞부분이 어마어마한 느낌이 들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SUV 느낌이 나는 세단이다. 이 기아는 얼마나 많이 팔렸나? 작년 1월보다 판매량이 무려 15% 늘었습니다. 당연히 소렌토, 카니발 덕분이고요. 거기다가 올해 신차들도 쏟아지죠. 저렴한 전기차 EV3, EV4가 나올 예정인데 EV4는 내년으로 미뤄진다는 얘기가 있어요. EV3는 6월부터 생산을 한다고 하니까 EV3가 올해 가장 인기 있는 자동차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기아 전동화로 전환하고 있는데 전환하는 시점을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터리의 가격이 급속도로 떨어지고 있어요. 배터리 원료 리튬 같은 경우는 90%까지 떨어지거든요. 이런 정도의 속도로 떨어지게 되면, 잠깐만, 이거 올해 안 내놓고 내년에 내놓으면 개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뒤로 미루려는 마음 알겠습니다만 좀 땡겨주세요. 저희가 영상 찍고 시승기 찍으려면은 이거 차가 빨리 나와야 돼. 좀 부지런히 좀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2위는 현대차입니다. 38,461대. 작년 대비 5,000대가 줄었거든요. 와, 현대 판매가 왜 이렇게 부진하냐? 현대 이대로 가시나? 라고 생각하시면 그건 아니고요. 1월 한 달간 아산 공장이 생산을 거의 안 했습니다. 아산 공장 아시겠지만 여기에 그랜저, 소나타, 아이오닉 6를 생산하는 공장이에요. 근데 이 공장이시요? 아니, 현대의 핵심적인 공장인데, 현대차 말로는요, 아이오닉 7 생산을 위해서 설비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는 공장 전체를 딱 멈추고 이 재고차들만 가지고 차를 팔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리고 공사가 완전히 끝난 상황이 아니라고 합니다. 와, 이거 좀 오래 걸린다 싶은 생각이 들긴 하는데, 공장 생산이 정상화되면 판매량은 금방 회복할 수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자, 그럼 오늘의 메인 코너 차종별 순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문제가 하나 있어요. 미리 알고 계셔야 될 거. 네, 그럴 줄 알았다. 아니, 전기차 인기 없네, 전기차 왜 사? 이렇게 얘기하실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보조금이 없어요. 환경부에서 보조금 관련해서 지금 간담회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이 간담회에서 제대로 확정이 되지 않으면 보조금을 한 푼도 줄 수 없다, 이러니까 차 판 거에 대해서 내가 보조금 안 줘 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12월 안에 보조금 관련해서 간담회 다 하시고 의사결정 다 하시고 도장 다 찍고 그러고서 시작해야지. 아니, 12월 중순부터 차를 한 대도 못 팔게 하면 어떡해? 이걸 연초에 하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12월 중순에 끝나는 것도 말이 안 돼. 자동차 판매는 연말이 대목인데 지금 2월이잖아. 지금 2월인데도 아직도 전기차 보조금이 확정이 안 됐어. 아니 자동차를 미리 팔고 나중에 소급해서 주시든가요. 나중에 소급해 줘도 되잖아. 얼마가 될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대충 어라운드 요 정도입니다. 나중에 드릴게요. 이러면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잘 모르나? 12월 중순부터 1월, 2월 그러니까 지금 2개월 넘게 이걸 안 준다는 얘긴데 이렇게 되면 진짜 큰일 나요. 왜 큰일 나냐면 전기차에 대한 인식이 땅에 떨어지게 됩니다. 1년 12개월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1년에 6분의 1, 5분의 1 정도 되는 기간을 전기차를 아예 못 팔아. 그러면 전기차를 사러 매장에 오신 분들한테 영업사원이 뭐라고 할까? 아 전기차 3개월 정도 기다리시면 돼요. 이럴까요? 아닙니다. 영업사원은 반드시 팔아야지. 오셨으면 팔아야지. 그거를 안 팔고 고객님 한 3개월만 기다렸다가 다시 한번 오시죠. 이거를 할 영업사원이 어딨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영업사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 아 전기차 그딴 걸 왜 사요? 아 이거 불편하고 그거 후진 거야. 야 겨울철 되면 그거 다 퍼져. 그거 어떻게 사? 라면서 가솔린 차 사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 영업사원이 거의 자기가 접할 수 있는 유일한 전문가야. 근데 그분이 전기차 후졌다는데, 그리고 그분들 이 영업사원들 가만히 있을까? 온라인에서 막 활동해야지. 온라인에서 모카 댓글 막 하면서 전기차 전도사 물러가라 뭐 이런 거 쓰겠지. 그게 지금 너무 심각한 문제예요. 이 소비자들이 또 입소문으로 계속 퍼지면서 전기차는 몹쓸 물건이란 생각이 아주 팽배해지게 됩니다. 환경부 제발 이래라. 이상한 거 하지 말고 제발 하던 대로 그냥 전년하고 똑같이 그냥 한번 하면 되잖아. 하다가 정말 안 되겠으면 그때 한번 바꾸면 되잖아. 매년 바꾸는 게 말이 됩니까? 자, 여튼 여기 순위에 있는 전기차들 보면요, 다 보조금을 한 푼도 못 받은 전기차다 라는 겁니다. 58위 쉐보레 말리부 스파크 공동 58입니다. 각각 한 대씩 팔렸어요. 이게 단종된 차거든요. 생산을 안 하는데 어디서 구해서 계속 나오는 거야? 신기합니다. 54위에 기아 니로 플러스, 현대 구형 산타페, 쉐보레 볼트 EUV, 현대 넥소 순입니다. 와, 넥소는 수소연료 전지차거든요. 보조금이 3,700만 원이에요. 애초에 무려 6,950만 원짜리 차야. 이거 옵션 더 붙이면 7천만 원 넘어갑니다. 이게 보조금을 안 받고서 사? 3,700만 원을 포기해? 야, 이건 말이 안 되는데? 아마도 이게 일반 개인이 샀을 것 같지는 않고 뭐 현대기아라든지 어떤 회사에서 이 필요에 의해서 등록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52위는 현대 코나 일렉트릭, 현대 아이오닉 6입니다. 4대 팔렸네요. 50위는 쉐보레 이코녹스, 현대 아이오닉 5N입니다. 5대씩 팔렸네요. 48위는 쉐보레 타호, 그리고 제네시스 GV60, 기아 니로 EV, 제네시스 G80 일렉트리파이드, KGM 토레스 EVX, 기아 EV6, 현대 아이오닉 5, 제네시스 GV70 일렉트리파이드 순입니다. 와, 정말 답답하네요. 우리나라 전기차 판매 지금 어느 정도입니까? OECD 꼴찌입니다. 일본도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판매량이 유일하게 감소하는 나라가 됐어요. 근데 지금 정부에서는 판매를 장려하긴커녕 이렇게 발목만 잡고 있으면 되는 건가? 공무원들 왜 이러는 건가? 이런 생각이 또 드네요. 41위는 현대 아반떼N입니다. 40위는 KGM 티볼리 에어입니다. 39위는 르노 코리아 XM6, 38위는 KGM 코란도 순이고요. 37위는 기아 레이 EV입니다. 110대. 아니, 레이 EV 지금 보조금을 한 푼도 못 받고 110대를 사? 놀라운데요? 어떻게 110대를 샀지? 환경부가 지금 중국산 배터리에 대해서 보조금을 막 깎아버리는 정책들을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원래는 전기차들 보조금이 상온 대비 저온 주행거리가 75%만 넘으면 그런 보조금을 줬습니다. 근데 올해는 상온 주행거리 대비 저온 주행거리가 80% 이하가 되면 보조금을 아예 안 줘. 근데 레이 EV 같은 경우는 상온 주행거리가 210km 돼 있고요. 저온 주행거리가 167km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79%죠. 야, 이러면 보조금을 못 받게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다행히 아닙니다. 작년에 이미 인증받은 차는 상관이 없다고 해요. 올해 새로 나오는 전기차들부터 그렇게 한다고 하네요. 기아 레이브이는 보조금 주고 앞으로 나오는 중국차는 보조금 안 주고, 야, 너무 맞춤식인데. 36위는 쉐보레 트래버스입니다. 35위는 기아 K9이고요. 34위는 KGM 렉스턴입니다. 180대 판매했네요. 렉스턴 같은 경우는 곧 렉스턴 서밋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뭔가 좀 아쉽긴 합니다. 렉스턴 서밋, 옛날에 체어맨 서밋처럼 엄청난 자동차가 될 줄 알았는데, 근데 이 정도면은 좀 아쉽지 않나? 약간 좀 소규모로 판매하는 회사 같으면 이 장인들을 불러다가 일일이 커스터마이즈 해줘도 되잖아요. 일일이 수작업으로 만든다는 건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결국에 똑같은 비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대기업들은 라인 깔고 뭐 공장 만들고 막 어마어마하게 하면 규모의 경제를 절대 중소기업이 이길 수 없지만, 이 수작업하는 인건비는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오히려 중소기업이 더 저렴하게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좀 더 장인 정신을 발휘해서 각각의 소비자들에 딱 맞는 이런 멋진 그런 자동차를
차량을 만들어줘야죠. 좀 아쉽습니다. 33위는 제네시스 G70입니다. 32위는 기아 모하비, 31위는 현대 베뉴슨입니다. 30위 기아 EV9이네요. 449대. EV9 지금 보조금이 300만원 넘는 차인데 보조금을 아예 안 받고 사는 사람이 449명이나 된다는 거예요. 야,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올해 아이오닉 7 나올 텐데 대형 SUV 전기차 제대로 경쟁을 펼칠 것 같네요. 기아 EV9의 인기는 사실 상당합니다. 이게 초반에 뭔가 좀 잘못돼서 그렇지 올해 차를 받기도 했고요. 미국에서 판매 대수를 보면 1월 한 달 동안 1,400대를 넘게 팔았어요. 그래서 기아 1월 미국에서 전기차 판매 전년 동기 대비 57% 증가했습니다. 57%가 증가해? 아니 진짜.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이렇다니까요. 현대기아 전기차 보면서 오 차를 어떻게 이렇게 잘 만들었어요. 오 코리아 역시 따봉. 전 세계 다른 나라들은 다 그런 분위기인데 우리나라만 이상하게 아니 전기차를 그거 어떻게 타냐 이런 이상한 논리에 매몰돼서 어쨌든 우리나라 갈라파고스가 돼가고 있는데 이거 계속 가도 되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미국에서 EV9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늦게 판매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가격을 좀 공격적으로 책정하긴 했습니다. EV9 미국 시장의 판매 가격 54,900불, 우리나라 돈으로 7,300만원. 나름대로 괜찮은 가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조금 더 저렴해서 더 인기를 끌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나라도 반드시 이 정도 가격을 맞춰줘야만 소비자들이 좀 만족하고 탈 수 있는 차가 되지 않을까. 자, 그리고 EV9 같은 경우는 지금은 한국에서 생산해서 미국으로 다 수출하는 거예요. 근데 미국의 IRA라고 해서 이 세금 혜택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보조금처럼 이 세금을 7,500불,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0만원 정도 깎아주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공장에서 생산하는 배터리는 결국 중국산 원자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걸 미국에다 수출하게 되면 보조금을 못 받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 미국에서 리스를 하게 되면 리스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리스로 판매하는 걸 하고 있다고 하는데, 경쟁 모델 볼보 EX90이라든지 리비안 R1S라든지 BMW iX라든지 테슬라 모델 X에 비해서도 훨씬 더 저렴한 차다라고 미국 언론들은 평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아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29위는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입니다. 461대. 트레일블레이저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모든 승용차 중에 수출 1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안 팔리는데, 그런데 2023년 한 해 동안 몇 대를 팔았냐? 21만 4천 대를 팔았어. 아반떼나 소나타나 이런 차보다 더 많이 파는 거야. 굉장한데. 자, 28위는 현대 소나타 DH입니다. 496대. 아니 소나타가 500대를 못 팔았다? 이게 뭐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아산공장 1월 내내 쉬었습니다. 소나타도 제대로 생산을 했다면 아마도 월 3,000대 이상은 판매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디자인 보면 굉장히 예뻐졌죠. 실내도 굉장히 좋아졌고, 공간이면 공간, 기능이면 기능, 뭐 이런 거 다 멋져지니까 지금은 인기가 아주 좋아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빨리 공장 생산을 재개하기를 기대해봅니다. 이렇게 오래 걸려. 27위는 KGM 티볼입니다. 566대. 26위는 르노코리아 QM6네요. 이제는 좀 그만 봐도 되지 않나. 사골 중에 사골, 뼈가 으스러질 정도로 고아내고 있죠. 이거는 좀 너무했지 않나. 오로라 1이 나오게 되면 이게 QM6의 후속이 될 텐데, 하이브리드 SUV고 모양도 예쁘고 기능도 좋고 여러가지 첨단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나오게 되면은 확실히 판도를 바꿔놓을 것 같긴 한데, 그럼 그때까지 QM6는 뭐 손 놓고 있어야 되냐? 그건 아닐 것 같고, 이번 2월 달부터 QM6를 할인 판매한다고 합니다. 할인 판매한다면 괜찮습니다. 크기로 봤을 때는 작지도 않고, 뭐 투싼이나 스포티지나 이런 차보다 훨씬 크고, LPG를 사용할 수도 있고, 가격은 투싼보다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이거라면 괜찮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25위는 제네시스 G90입니다. 24위는 르노코리아 XM3네요. 아니 XM3 이렇게 좋은 차인데 왜? 라는 생각이 드네요. 일단 파워트레인만 해도 너무 좋죠. 1.6에서 자연흡기 있죠. 1.3L 가솔린 터보 있죠. 1.6L 하이브리드 있습니다. 파워트레인마다 특징이 굉장히 확실하고 가성비 너무 좋고, 그리고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연비가 리터당 30km 우습게 갑니다. 정말 놀라운 자동차죠. 한 120만원 정도까지 할인한다고 하니까 이런 것들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23위는 기아 모닝입니다. 1214대. 22위는 기아 니로네요. 21위는 기아 K3입니다. 20위는 KGM 토레스입니다. 토레스가 1462대. 예전만큼은 아닌 것 같죠. 아무래도 신차 효과가 많이 떨어지기도 했고, 작년 1월에 무려 5400대를 팔았는데 뭔가 지금 해결책이 필요한 걸로 보여집니다. 올해는 토레스 쿠페가 나온다고 하는데요. 토레스 쿠페 디자인이 예쁘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내년에는 토레스 하이브리드도 나온다고 합니다. 아니 KGM이 하이브리드 기술이 있어? 라고 얘기하시던데, KGM은 없지만 비아디는 갖고 있어. 이 보도자료에 따르면 비아디와 공동으로 개발을 한다고 하네요. 공동이라고 쓰고 실제로는 가져온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비아디라는 회사가 전기차 회사 아니냐고. 전기차 회사 맞지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라든지 일반 하이브리드도 많이 파는 회사입니다. 어쨌든 비아디에서 나오는 차는 모두 전기차 아니면 하이브리드,
그만큼 하이브리드에 대한 경험이 쌓여있는 회사다라는 거죠. 자, 근데 내년은 조금 늦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올해 딱 나오면 판매량 바로 10위권 안으로 확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자, 19위는 현대 팰리세이드입니다. 1741대. 팰리세이드 판매량 많이 떨어졌습니다. 월별 판매량 보면요, 이렇게 떨어지는 느낌이 들어요. 아, 이거 파워트레인 때문 아니냐 이런 얘기 있습니다. 3.8리터 가솔린 배기량 너무 크고 연비 안 좋고 여러 가지로 좀 아쉽다 이런 얘기 하죠. 그러면 디젤 있잖아요. 디젤은 2.2리터 디젤인데 가격이 일단 148만원 더 비싸고 연비는 좀 좋아지지만 진동이라든지 소음이라든지 승차감이라든지 그리고 나가는 느낌도 에이 그저 그래요. 그래서 이거 신형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들 얘기하고 있는데 신형 내년에 나온다고 합니다. 2.5리터 터보 하이브리드가 붙어서 나온다고 하는데 지금 위장막 덮은 테스트카 열심히 돌아다니거든요. 자, 어쨌든 내년에 나온다고 합니다. 18위는 현대 코나입니다. 1972대. 17위는 제네시스 GV70이네요. GV70 올해 페이스리프트 나오니까 그거 기대되고요. MLA 타입의 LED 헤드램프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차이, 후면부의 하단 범퍼에 붙어 있었던 깜빡이 요거 테일램프 상단으로 갑니다. 감사한 변화네. 디스플레이는 GV80, G80처럼 27인치 디스플레이 기다란 게 들어가게 되겠죠. 벌써부터 기대되네요. 자, 16위는 쉐보레 트랙스입니다. 2246대. 쉐보레 트랙스 올해부터 온스타를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온스타 혹시 뭔지 들어보셨어요? 현대로 치면 블루링크, 기아로 따지면 기아 커넥트 같은 기능입니다. 차를 원격에서 이렇게 보기도 하고 진단도 하고 뭐 원격 시동도 걸고 그렇게 놀랄만한 기능은 아니죠. 여러분들 현대기아 갖고 계시면서도 차 원격에서 뭐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가요? 많지 않을 걸로 생각되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 조금 더 나아진다는 건 분명해 보이네요. 할인도 적극적으로 한다고 하니까요. 이런 것들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5위는 기아 K8입니다. 2917대. 올해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나오는데요. 지금 보면 야 이게 K8이라고? 아닙니다. 이거 아니고요. 가차님이 약간 날씬하게 그리신 것 같아요. 그보다는 약간 더 SUV 느낌처럼 느껴지실 것 같다. 이렇게 떨어질 것 같다. 자, 14위는 현대 스타리아입니다. 2996대. 최근 들어서 스타리아 여러 가지로 사용되는데요. 짐차로도 쓰고 택시로도 쓰고 등등등. 그런데 이렇게 사용할 줄은 몰랐어요. 서울시 일부 지역의 마을버스로 스타리아를 사용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아니 스타리아를 어떻게 마을버스로 써? 버스라기에는 택시 같고 택시라기엔 버스 같은 그런 차가 될 것 같네요. 이게 버스라면은 보통 이제 벨 누르고 하차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없고 택시 타듯이 기사님 안녕하세요. 기사님 어디 내려주세요. 이런 것들을 하면 기사님이 알아서 여기 왔습니다. 그러면 문 알아서 열고 내리고 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사실상 택시지. 택시가 마을버스처럼 사용되는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 굉장히 많아질 것 같아요. 온디맨드 버스라고 해서 이 경로 자체를 자유롭게 바꿀 수 있는 그 시작 단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게 함부로 하기 굉장히 어려웠던 이유가 우리나라는 온디맨드 버스를 하게 되면 기존 버스 노선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들이 발칵 들고 일어납니다. 버스 노선을 소유하고 있는 게 땅 소유하고 있는 거하고 같은 권리같이 생각되고 있어요. 정부에서 다 사들여서 버스를 다 공영제를 하는 게 사실은 우리한테 편리한 일인데 지금 같은 노선으로 버스가 너무 많아서 강남역 같은 데 버스 막 줄을 서야 되잖아요. 어차피 똑같은 데로 가는 건데 엄청 막히잖아. 광화문까지 막힌다는데 그렇게 되는 거 다 좀 정리해서 정부에서 좀 제대로 된 라인으로 다시 만들 필요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 안 됩니다. 버스 노선 소유주들이 이거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온디맨드 버스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한 거부감이 있을 거거든요. 근데 지금 초소형 마을버스 이런 식으로 조금씩 보급되다 보면 온디맨드 마을버스 대중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도 해보게 됩니다. 자, 13위는 현대 캐스퍼입니다. 3006대. 캐스퍼는 정말 놀라운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 유일의 1년 내내 할인을 하는 자동차. 지금 온라인에 보면 이렇게 재고차가 있어요. 그래서 할인해서 살 수가 있어. 괜찮은데? 자동차를 미리 만들어 놓고 그걸 보고서 마음에 드는 걸 골라서 사. 그럼 바로 그날 차가 와. 마음에 안 들면 반품. 이게 되는 정말 유일한 자동차. 훌륭한 시스템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올해는 전기차도 나오죠. 전기차 보면요. 일반 캐스퍼하고는 다르게 길이가 조금 길어지는 게 아닌가 싶어요. 경차 인증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 같죠. 조금 더 커지고 조금 더 승차감이라든지 실내 공간이라든지 더 키울 건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휠이라든지 이런 것도 멋있어 보이고 그리고 이 배터리 NCM 배터리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레이보다 더 먼 거리를 갈 수 있는 차로 만들겠다는 거죠. 일단 뭐 경차가 아니니까 부가세 환급은 받을 수 없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전기차 세금이 기본적으로 적기도 하고 그리고 초기에 취등록세도 많이 할인되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그 효과 꽤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고속도로 통행료라든지 주차장 50% 할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원래 전기차에서 해주기 때문에 굳이 경차까지는 필요 없었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리고 캐스퍼 EV는 일본에도 간다고 하는데 일본에 갔을
나왔을 때 또 어떤 모습이 될지, 일본 소비자들의 지갑을 열 수 있을 건지 이런 것들도 기대되네요. 12위는 기아 K5입니다. 3,336대. 2월에 재고차 할인이 있다고 하는데요. 1월까지 생산한 차들 100만원씩 할인해 준다고 합니다. 아니 12위 정도면 굉장히 잘 팔리는데 무슨 재고차야. 바로 전달에 만든 차를 재고차라고 하고 할인을 해준다? 이건 재고차는 아닌 것 같고 그냥 할인인 것 같습니다. 사실상 그냥 할인. 디자인 굉장히 좋아졌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하는데 세단이라는 자동차 장르가 예전처럼 인기가 많진 않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자, 11위는 제네시스 G80입니다. 3,468대. 제네시스를 생산하는 5공장 1라인 라인 합리화 공사를 통해서 2주간 생산을 중단한다고 합니다. 이거 예전부터 있었던 얘기입니다. 이 팰리세이드가 미국에서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는데 우리가 제대로 물량을 공급하지 못했어요. 그러고서 팰리세이드를 좀 더 생산해 달라 했을 때 노조가 절대 반대를 했습니다. 아니 그거 생산하자고 우리가 다 뭐 만들고 뭐 라인도 새로 바꾸고 뭐 학습도 다 시키고 했는데 그 다음에 안 팔리면 어떡하게 라면서 그걸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팰리세이드 물량이 막 쏟아질 때 제대로 못 팔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기로 했냐, 이 노조 협의사항으로 도장 꽝꽝꽝 찍어서 팰리세이드를 더 생산할 수 있게 해달라 라고 했는데, 그 결과로 1라인에서 팰리세이드 물량 일부를 생산하고 병행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라인 합리화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라인에서 제네시스도 생산하고 팰리세이드도 생산한다는 건데 요건 조금 괜찮나? 10위는 현대 그랜저입니다. 3,635대. 야, 그랜저가 10위라고? 어색하네요. 항상 그랜저는 1위 아니면 2위였거든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산 공장이 생산을 안 하니까 이렇게 떨어진 것 같아요. 판매량 보면요, 소나타는 재고가 전혀 없었으니까 이렇게 낮았던 것 같고 그랜저는 미리미리 좀 충분히 만들어 놨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직도 그랜저는 재고가 좀 있습니다. 예전 같은 그런 정도의 인기는 아니긴 한 것 같아요. 9위는 기아 셀토스입니다. 3,944대. 소형 SUV 셀토스 명불허전입니다. 9위 여전히 차지하고 있네요. 4,000대를 팔았고요. 내년에 풀체인지가 된다고 하는데 올해도 판매량이 꺾이는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어마어마하네요. 셀토스 이렇게 잘 팔리는데 뭐하러 풀체인지를 하나 싶은 생각이 들긴 합니다. 8위는 기아 레이입니다. 4,020대. 지금 EV를 빼고도 이런 거죠. 아, 레이 대단합니다. 이거 풀체인지 아닌데 페이스리프트를 했는데도 이렇게 특색이 딱 잡혀있고 기능적으로 너무 편리해요. 제가 얼마 전에 이거 자전거를 실어야 되는 일이 있어서 자전거를 싣고 이동했는데 레이의 자전거가 이게 세워서 들어가. 그리고 삐 필요 없으니까 거기로 쑥 집어넣으면 됩니다. 너무 좋아. 그리고 경차인데 이거 4명이 타도 아주 넉넉한 그런 경차. 회사차로 너무 좋고 동네 마실용 차로도 너무 좋고 뭐 출퇴근용 차, 아이 키우는 차 뭐 여러가지로 너무너무 좋은 그런 자동차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7위는 현대 아반떼입니다. 4,392대. 6위는 제네시스 GV80입니다. 4,596대. 아니 6위가 제네시스. 코리아 대단하죠. 제네시스 GV80 어마어마하게 팔리고 있네요. 지금 도로에 꽤 많이 보이고요. 그리고 시승해보면 이게 많이 팔릴만 하네,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크기의 자동차를 원하고 있었는데 그 크기의 자동차를 굉장히 럭셔리하게 잘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인포테인먼트는 조금 아쉽긴 한데 이 UX 이거 OTA로 좀 개선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정말 만족할 수 있는 UI를 좀 만들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뭔가 멋진 걸 붙여놨는데 어지간하면 쓰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디스플레이를 하나 폼으로 그냥 붙여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5위는 현대 투싼입니다. 5,152대. 투싼 페이스리프트 본격적으로 출고를 개시했네요. 판매량이 갑자기 증가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작년에 판매량 10위였는데 어떻게 5위까지 올라갔나 싶기도 하죠. 사실 투싼은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유럽에서도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경찰차로 도입되기도 했고요. 서유럽에서도 굉장한 인기를 끕니다. 4위는 기아 스포티지입니다. 5,934대. 스포티지가 겨우 800대 차이로 투싼을 추월했네요. 투싼이 좀 더 신차기 때문에 투싼의 기능들이 더 많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가성비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스포티지를 조금 더 많이 선택해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3위는 기아 카니발입니다. 7,049대. 카니발이 3위예요. 카니발 하이브리드 지금 굉장한 인기여서 대기기간이 무려 12개월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비티 트림의 하이브리드까지 선택하면 20개월을 기다려야 된대. 야, 이건 너무 인기가 많은 거 아니에요? 자, 그럼 하이브리드 지금 얼마나 팔았을까? 판매 대수 3,700대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소렌토나 산타페처럼 정말 하이브리드가 많이 팔린 건 아닌데 하이브리드의 생산 물량 자체를 좀 적게 잡아놓은 것 같아요. 계약에 비해서 생산이 그만큼 밀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좀 납득이 안 되죠. 기아 카니발 하이브리드 풀옵션으로 선택하면 5,800만 원입니다. 5,800이면 제네시스 GV80도 살 수 있는 금액 아닌가? 5,800만 원, 너무 비싼 거 아닌가? 자, 그러면 2024년 1월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차는 어떤 차일까요? 두 대만 남았는데요. 소렌토냐
산타페냐? 산타페냐? 소렌토냐? 산타페가 훨씬 좋지. 아니야? 소렌토가 더 좋아? 결과는 소렌토입니다. 무려 9,284대를 팔았어요. 대단하다. 와, 소렌토를 어떻게 이렇게 많이 팔지? 1월부터 9,000대 넘게 팔았다는 거 너무 대단한 일이고요. 그 중에서 하이브리드는 무려 7,000대를 팔았습니다. 사실 여러분들도 느끼실 거예요. 길에서 보면 신형 소렌토가 이렇게 많을 수가 없어. 아니, 페이스리프트 전에 소렌토도 이 정도로 많진 않았거든요. 대기 기간도 엄청 길었는데 이제는 생산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빨라지면서 대기 기간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가솔린, 디젤 2달이면 나오고 하이브리드는 7개월이면 나온다고 합니다. 역시 우리나라 하이브리드 SUV 사랑 대단하고요. 페이스리프트이기 때문에 이 생산의 도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공급을 많이 할 수 있는 걸로 보입니다. 자, 2위는 현대 산타페입니다. 8,014대. 야, 8,014대도 어마어마한데 소렌토에 비하면은 1,200대 정도 낮은 수준. 뭐 이 정도만 해도 어마어마한 거라고 할 수 있죠. 이 중에서 하이브리드는 5,000대 정도입니다. 산타페 이제 미국에서도 판매를 개시한다고 하는데요. 미국 법인은 최근 신형 산타페 판매 가격을 2.5L 가솔린 터보 AWD 캘리그래피 트림, 그러니까 거의 풀옵션 같은 경우에 6,443만원 정도에 팔린다고 해요. 같은 트림의 국내 판매 가격을 보면요, 4,569만원. 미국과 한국의 판매 가격을 놓고 보면 미국이 오히려 비싸. 지금은 그런 상황으로 판매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산타페 같은 경우는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물량이 미국으로 어느 정도 가고 있는데 미국 엘레바마에서 생산을 하기 시작하면 아마도 판매 대수가 좀 조절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물량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될 수 있을 걸로 보여지네요. 저희가 차들을 계속 구입하고 팔고 수리하고 뭐 등등등 하면서 여러 자동차들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보려고 계속 보고 있는데요. 계속 직원들 모두가 경험해보고 느껴보고 어떤 점이 장점이고 어떤 점이 단점인지 이런 것들 잘 파악해 보려고 하고 있는데요. 요즘 국산차를 보면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 디자인 꽤 괜찮고 실내 멋지고 공간 넉넉하고 IT 기술들도 빵빵하고 빠릿빠릿한 업데이트도 해줘서 요즘은 좋습니다. 전에는 동영상 같은 거 플레이하는 기능 없었는데 이제는 산타페 같은 차들은 업데이트로 유튜브까지 되고 하여간 뭐 대단합니다. 근데 요즘 굉장히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은 AS입니다. 아니, 국산차 AS 때문에 산다 이런 분들 많았는데 이제 더 이상 그렇지가 않네요. 저희가 산타페 뒷유리 얼마 전에 깨진 거 아실 겁니다. 유리는 그냥 어찌어찌 고쳤어요. 근데 스포일러 뒤쪽에 이 윗부분을 아직도 부품을 못 구했습니다. 그래서 깨진 채로 그냥 다니고 있어요. 지금 저희가 2개월 넘게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도 부품이 없다는 게 이게 말이 되나. 수입차 같은 경우에 이런 부품 어떻게든 만들어 놓죠. 차에서 뜯어서라도 해준다. 지금 국산차보다 수입차가 수리가 더 빠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당연히 자동차 신차가 있으면 부품 공급망을 제대로 깔아놓고 차를 팔아도 팔아야 되는 거지. 차에 그냥 조그만 스크래치 있다고 차 전체를 못 쓰게 하는 거 이게 말이 되나. 그 부품을 못 구할 것 같으면 그러면 차를 어떻게든 생산해서 차에서 뜯어서라도 고쳐줘야지. 몰라, 난 팔면 그만이야 이러면 됩니까? 현대자동차 시작 자체가 뭐예요? 정주영 회장께서 아도 서비스라고 하는 AES 센터에서 시작한 거잖아요. 가장 중요한 가치를 빠르게 수리해준다. 이 고객들이 자동차 다운타임이 거의 없도록 금방 차를 쓸 수 있게 해준다 라는 게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했는데 지금 이게 뭔가 큰 돈 내고 사는 소비자잖아요. 그냥 차를 팔고 끝나는 게 아니라 빠르게 수리받고 문제없이 차를 탈 수 있도록 이 부품만은 제발 좀 공급 제대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 판매량 보면서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게 환경부는 대체 뭐 하는 조직인가? 아니, 우리나라의 전기차를 더 많이 보급하기 위해서 정책을 펴는 거 아니에요? 예산이 2조 4천억이나 되는 보조금을 가지고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작년에는 무려 1조 가까이 남았어요. 이게 뭐 하는 거야? 전기차 판매를 위해서는 보조금 정책 좀 더 빠르게 내놓고 제대로 꾸준히 하고 그리고 중간에 끊기지 않도록 이렇게 방안을 제대로 만들어내야죠. 환경부가 전기차를 더 잘 팔도록 하는 노력을 해야지 어째서 전기차를 사실상 몇 개월간 못 팔게 하는 조직이 돼버린 건가?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요. 이렇게 말하면 큰일 나겠지. 공무원님들 바쁠 수 있죠. 바쁠 수 있습니다. 아니, 예산이 확정 안 됐는데 어떻게 정책을 만들어? 안 되는 거지. 안 되는 건데 그래도 좀 전기차 팔 수 있게 해주면 참 좋겠습니다. 자, 1월 자동차 판매 간단히 살펴봤는데 역시나 현대기아 판이었습니다. 아니, 기아 현대 판이었다고 해야 될까요? 저희는 다양한 브랜드가 치열하게 다투는 시장이 됐으면 합니다. 그래야 소비자들이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갈 수 있을 테니까요. 다른 브랜드들 더 열심히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이유입니다. 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